안녕하세요. 똘똘세댁 향언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반이 지나고 있어요. 1월에 세웠던 목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포기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 실패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포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던 순간이 2번 있었는데요.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30살에 모아둔 돈으로 어릴 적 꿈이었던 한의사에 도전하기 위해 또 수험 생활을 했었어요. 두 시험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나의 강점이나 장점을 살펴보기보다는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위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각각 2년의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했고 좋지 못한 결과로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취업을 했어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때 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포기란 정말 나쁜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모두 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만 할까? 포기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제가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또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포기라는 단어를 고민하던 그 당시에 더 딥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을 나눠볼게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잘못된 일은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일은 끝까지 매달려라. 이것이 아니라면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배짱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 제목의 딥은 포기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웅덩이를 의미해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있고 노력 대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노력을 많이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점인 딥을 만나게 돼요.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해요. 또 다른 개념으로 컬드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프랑스어로 막다른 길이라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상황, 크게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재 내 상황이 컬드색이라면 빠르게 벗어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컬드색은 내게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이라고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가장 많이 포기하는 지점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바로 32km라고 해요. 이 지점은 42.195km에서 약 80% 정도의 지점이에요. 100%를 성공이라고 가정할 때 80% 지점에 도달했다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금만 더 가면 달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기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포기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포기할까? 끝까지 버텨볼까? 혹시라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음에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지금 패닉 상태인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촬영하고 다음날 또 촬영을 하는데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이때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패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딥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는 내가 딥에 직면했는지 컬드색에 빠졌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에 대한 결정을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안주하려는 생각이 들 때 포기를 미뤄야 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되면 포기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라고 해요. 둘째,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몇 개월간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뺐는데 그럼에도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정리를 하면 내가 영향을 미치려 하는 사람이 개인이라면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다수라면 개인의 행동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영상이 많아지고 각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셋째, 나는 측정 가능한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요. 이 책이 마케팅으로 유명한 세스 고딘의 책이라서 사업 관련 예시가 많아요. 만약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해서 몇몇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그 사업을 유지해도 좋다고요. 고객과 매출의 증가처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개씩 100개의 영상은 올려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개의 영상을 올려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 포기하자고요. 유튜브를 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알기에 포기를 생각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있어요. 새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서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포기하면 행복해, 포기하면 편해져 라는 말이 저를 유혹하고요.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한 번쯤 영상에서 언급한 3가지 질문과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전에 내가 버티고 이겨낸 뒤의 결과물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포기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거의 다 왔구나. 80% 지점이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막판에 힘을 더 내보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이 영상이 포기의 순간에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으로 다가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